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유경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세월호 유가족 15명에서 20명이 오늘 오전부터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150여 명은 그젯밤에 이어 어젯밤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여야를 비롯해 가족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오마이TV가 녹취한 유가족들의 말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 4.16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한 350만의 국민이 입법 청원한 4.16 참사 특별법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말뿐인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치는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우리는 진상규명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기다리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은 기다리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기다리다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지 못했고 국민들은 기다리며 슬픔과 분노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해달라고. 제가 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의 자식이 그렇게 진도 바닷가에 처박혔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뱃속에서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현재는 100여 명의 가족들이 연좌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3자 협의체 구성 참여가 안 된다면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가족들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제기했으나 밤늦게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더위로 많이 지쳐서 건강이 염려되지만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에 목숨을 걸고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청와대 비선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씨의 부인 최모 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정 씨와 이혼하겠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중후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입니다. 정 씨와 최 씨는 이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수개월간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논의를 거쳐 최근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누설하지 않고 이혼한 뒤에도 서로 비난하지 말기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이 세 사람을 다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세 명이 다 낙마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양해선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이것은 협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제는 청와대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공천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이 왜 권 전 과장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번 재보선에서는 MB맨의 귀환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면 정치 탄압이자 정치 판사이고 권력의 신여라는 해석은 정당한 것입니까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올 법해요. 그런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법부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것은 금기시 돼 왔으니까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느 정도는 삼권 분립하에서 그 정의로운 사법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만은 국정원 댓글 사건만큼은 저는 사법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그다음에 김용판 서울청장의 그 대선 2012년도 그 대선 직전에 있었던 그 일은 그 김용판 청장의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러한 거짓 행위를 해서 국민들을 속인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여기서는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이 수원 영통의 공천을 받는가 하면 경기 수원 권선과 서울 동작을 해도 MB맨이 귀환하지 않았냐며 MB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김태호, 김무성, 이인재, 박창달, 김을동, 홍문종, 김영우, 서청원, 김상민 후보 등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김무성, 서청원 후보는 당대표를 목표로 각종 공방을 벌이며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할 말을 하는 대표를 내세웠던 김 의원과 사심없는 희생대표를 강조한 서 의원 둘 중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당청 관계를 비롯한 여권 권력 구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심없는 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나이나 당 경력 그리고 당에 대한 충성과 공헌을 감안할 때 지금 당대표가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자체 외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여론조사를 다 따라잡았다면서 현장 조직표 결집에 사활을 걸고 막판 대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친박 후보임을 자임한 서청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등으로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청문회를 마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중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도에 대해서만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였지만 주말 사이 정 후보자 논란이 증폭되면서 추가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과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김명수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민 여론이 가히
특히 김명수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정정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정성근 두 사람이 지금 위태위태하다. 사실 지금 정성근 후보자는 상당히 이제 국민의 여론을 많이 참작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성근 후보자는 청문회에 있던 날 정회가 된 그 사이에 폭탄주 마셨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의원님? 어쨌든 그런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면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듣고는 조금 기가 막히진 않으셨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청문회였는데. 아이고 개인에 관한 일인데요. 아니 그냥 다 끝나고도 아니고 정회 시간에 지금 폭탄주를 마셨다는 거거든요. 예, 허탈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시는군요. 정성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 10일 저녁 청문회가 파행되며 정회 중인 상태에서 문화부 직원 등과 저녁을 먹으면서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 대표는 그런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정 후보자 자녀가 불법 비자로 미국 유학을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와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특파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업무상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I 비자를 발급받아 2001년 8월 13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시기는 두 자녀의 미국 유학 시기로 유학 비자가 아닌 I 비자로 1년 가까이 유학한 것은 명백한 현행 미국 연방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 한 가지 진실을 덮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속담이 떠오르게 하는 정성근 후보자. 제가 오늘은 후보자의 가족 비자 사기 관련 문제를 제기를 하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즉각적인 해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국회 교문위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으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정성근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미국 유학 시 불법 비자로 갔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성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망신, 후보자는 폐가망신 당할 것을 엄중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후보자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녹조 현상에 이어 큰빛 입기벌레 대량 확산 우려가 불거지면서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계와 법조계,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보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책임자 58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여태껏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 낮 기온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의 기온이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6도, 현재 습도는 58%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